네, 안녕하세요. 손효정입니다. 오늘은 스펙트럼사의 DXUI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XUI는 6채널 송신기고, 이 송신기의 구성을 보면 일단 모드 1은 이쪽이 상승 하강하는 스로틀 채널, 그리고 에어로런 왼쪽 오른쪽, 기체가 왼쪽 오른쪽은 에어로런, 이거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비행기는 피치 다운이라고 하죠. 앞으로 숙이고 들고, 이게 러더 머리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토글 레버를 보면은 헬기에서 보면 기아 채널, 요거는 이제 비행기에서는 랜딩 기어를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에서는 스턴트 킬이죠. 이렇게 하면 스턴트 아이드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많이 쓰는 러더 듀얼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듀얼레이터, 그리고 플랩 자이로 감도 조정하는 건데 요새는 거의 쓰지 않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로틀 홀드 채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인딩 할 때 쓰는 바인딩 스위치이기도 하고, 트레이너 요새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배터리 뚜껑을 열면 이 안쪽에 보면 전파 승인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이 뭐냐면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전파 인증을 받았다는 딱지고, 그리고 저희들 용산 RC에서 수입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 RC 네트워크의 그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신 제품들도, 물론 용산 RC나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신 제품들도 구매하신 날짜부터 1년간 워런티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수입업체지만 타 수입업체와 틀리게 아주 빠른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 소프트웨어가 다운됐거나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거는 미국으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외의 모든 거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3주 내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켜볼까요? 일단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면 이게 지금 헬기가 하나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맨 창을 누르면 어저스트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뭐 소매점이나 아니면 미리 세팅해 놓고, 제일 많이 쓰는 메뉴가 이제 각 모델을 선택하는 모델 실렉트가 뜨는데, 요 조그 스티어이죠. 조그 스티어를 한 바퀴 돌리면 창이 갑니다. 그럼 다시 눌러요. 누르면 모델이 있죠. 모델 1번은 200SRX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돌리면 2번, 계속 돌리면 10번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창을 하나 불러내는 거예요. 누르면 다운로딩해서 모델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창은 뭐냐면 듀얼레이트 익스포넨셜 세팅입니다. 듀얼레이트 익스포넨셜이 뭐냐면, 듀얼레이터는 일단 개념이 ATB, EPA, 엔드포인트 그 사양을 기준으로 그 안쪽, 그러니까 여기가 ATB면 여기가 ATB, EPA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기준이면 요 기준 내에서 복합 타각을 주는 거예요. 이 타각을 다 쓸 수도 있고 좀 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ATB, EPA는 블레이드에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헬기가 예민하거나 비행기가 예민하면 각 채널별로 줄여주는 거예요. 총타각을 줄여주는 거고, 그 옆에 보면 INH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익스포넨셜이에요. 요게 익스포넨셜인데, 플러스가 뭐냐면, 익스포넨셜의 기능은 듀얼레이터를 다 쳤을 때 그거를 줄여주고 늘려주고 하는 거죠. 늘리지는 못하죠. 늘릴 수는 있는데 그 타각 내에서 늘리진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뭐냐면 중간 키에서 둔감하고 민감하고를 설정해주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뭐 키를 많이 쳤을 때는 빨리 움직이지만 중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쓰는데 이걸 왜 했었냐면 기체가 나를 때 키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때 기체가 껐덕껐덕거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부드럽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 익스포넨셜 기능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뭐냐면 트래블 어저스먼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레이트 상위에 있는 메뉴예요. 제일 먼저 트래블 어저스먼트, 뭐 타기 좋은 엔드 포인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트래블 어저스먼트가 뭘 하는 역할이냐면 서버 중립에서 아니면 뭐 최저치에서 최고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최중간 값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 중간값이 0이면 이쪽으로 밀었을 때 100값, 이쪽으로 밀었을 때 100값. 그리고 이는 러더 요 축이라고 그러죠. 왼쪽으로 밀었을 때 100값,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100값. 이 최대 타각을 설정을 하는 건데 요새 삼축 자이로 같은 경우는 이거 설정을 안 해요.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타각을 설정을 하죠. 엘로는 이렇게 있으면 이 플랩이 있으면 플랩 타각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타각을 서브 혼의 길이에 따라서 그 타각은 틀려지게 돼 있죠. 그죠? 이 값은 틀려져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서버 혼의 길이에 맞게끔 그 타각을 조정하는 메뉴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면 스로틀이 밑으로 내려가시는 게 화살표가 되겠죠. 위로 올리면 위로 화살표가 가죠.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운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당기면 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서 다이얼을 돌려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뉴는 서브 트림. 이 서브 트림도 요새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는 메뉴예요. 서브 트림 3축 조절에서는 신호를 한쪽으로 쏘면 계속 치우치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메뉴인데 비행기를 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서브온을 아무리 돌려가면서 꼽아도 정확하게 직각을 못 꼽을 때 이 서버가 중간값의 서버값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서버를 꼽았는데 요렇게밖에 도저히 꼽을 수가 없어. 그럼 이 채널에 맞는 값을 움직여서 중간값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서브 트림이라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은 플랩. 이 플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 플랩 키를 치는 건데 노멀일 때 플랩 포지션을 얼마나 쓸 거냐, 그리고 내렸을 때 보이시죠? 여기 얼마를 쓸 거냐 하나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믹스 채널. 이거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믹스를 액트를 시키면 여기 맨 왼쪽이 메인이에요. 이게 마스터라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서버예요. 이거는 슬레이브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스로틀에서 내가 뭐 옥스 채널, 뭐 플랩 채널에서 플랩으로 믹싱을 건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스로틀을 이만큼 움직일 때 플랩도 같이 연동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믹싱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믹싱을 거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로틀이 업 다운을 거는 건데 여기서 이걸 플러스를 돌렸을 때 다운에서 얼마고 업에서 얼마고 스로틀을 올렸을 때 먹는 값을 그 맞춰서 그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는 뭘 쓸 거냐? 그냥 온이면 그냥 계속 그거 쓰겠다. 아니면 뭐 내가 뭐 기아 채널을 여기 기아 채널을 액트를 시켰을 때 먹게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림은 여기 트림은 어떤 트림을 이 트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액트냐 이니비트냐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믹스2 똑같은 건데 믹스가 이제 상위 기종으로 갈수록 믹싱이 엄청 많습니다. 큰 비행기나 어떤 대형 멀티콥터에서는 이 믹싱 기능을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 헬리콥터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쪽에 많이 쓰는 건데 믹싱이 많다는 얘기는 서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엘론이 두 개예요. 그러면 Y 코드를 쓰는데 이 Y 코드를 안 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번 채널이 엘론이고 6번 채널을 믹싱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채널 엘론에서 오른쪽으로 쳤을 때 6번 옥수 채널에서 그 반대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뭐 설정하는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만약 두 개가 있는 것도 있죠. 큰 대형기들은. 그러니까 서버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쓰는데 이쪽 서버가 움직였을 때 이쪽 서버의 반응을 조종하는 게 믹싱 기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퍼렌셜은 요건 제가 몰라요. 넘어갈게요. 비행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민주가 어저스트 리스트가 끝나면 셋업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셋업 리스트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모델 타입이 나와요. 모델 타입이 뭐냐면 비행기를 할 거냐 헬리콥터를 할 거냐요. 그럼 이걸 움직여서
움직여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다가 네, 됐어요. 그럼 소리가 안 나면 다 되면 다시 이걸 돌려서 리스트에 가서 검은색이 나면 누르시면 또 나오죠. 그 다음 셋업 리스트의 두 번째 메뉴는 모델 네임이에요. 말 그대로 이름을 적는 건데 이걸 또 누르면 들어가요. 그래서 돌려서 누르고 그러면 여기서 깜빡거리죠. 그래서 돌리면 이제 순서대로 나가죠. 그러면 검은색 간 데서 또 눌러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고 누르고 다시 돌려서 누르고 쓰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다 되면 OK를 누르면 이름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리스트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기능이 뭐냐면 이 모니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니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움직이는 대로 키가 제대로 먹느냐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축 자이로를 다른 비행기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했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움직여. 계속 한쪽으로 흘러.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메인 메뉴 창에서 이 트림이 제 메인 메뉴로 가볼게요. 메인 메뉴로 가는 거는 돌려서 메인으로 누르면 메인이 가는데 이 트림이 중립에 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트림을 주면 이게 움직이죠. 이거 보이나?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값이 이렇게 중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계속 헬기가 아니면 비행기가 자이로가 달린 비행기가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 그럼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셋업 리스트에서 모니터에서 엘로론 엘리베이터 러더에서 이 모니터 값이 중간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간에 안 있다면 하드웨어 이 신호를 담당하는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조종기를 뜯으면 이 신호를 쏘아주는 신호를 매주 측정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스틱은 중간에 있지만 이게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볼륨을 교체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리버스. 리버스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위로 올렸을 때 위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여. 그러면 그 채널당 R로 바꾸면 그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각 헬기별 비행기별 세팅을 할 때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스펙트럼 조종기는 돌리고 눌리고 돌리고 누르고입니다. 돌리고 원하는 데 가서 누르고 돌리고 돌리면 R로 바뀌었죠? 누르고 반대로 돌려서 나오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누르면 다시 메인 창에 나오죠. 그 다음 기능은 뭐냐면 스로틀 컷이에요. 엔진기나 혹시 전동기에는 그냥 홀드 버튼을 쓰죠. 전동 헬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도 전동 홀드를 쓰겠죠. 근데 엔진 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부레이터가 이렇게 드럼식 카부레이터가 있으면 카부레이터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다 닫히면 닫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동이 꺼지는 거고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닫으면 최대 하이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 있죠. 요렇게 있어야지 요 정도 최저값이 있어야 시동이 걸려 있는데 시동을 끌 때 닫아주는 거. 요게 스로틀 컷을 하는 건데 이걸 액트를 시키면 스로틀 컷 기능을 쓰는 거죠. 스로틀 홀드나 어떤 채널을 설정해서 액트를 시켜서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윙 테일 믹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윙하고 테일하고 믹싱을 걸어주는 거고요. 요건 다음에 기체 세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듀얼 콤비는 뭐냐면 듀얼 콤비는 그 스위치를 어떤 거 설정할 거냐. 엘로론 듀얼 콤비, 엘로론 듀얼 콤비 해서 이렇게 각 설정하는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기체 세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이제 모델 2번의 이름이 이걸 아까 그냥 설정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델 2번이 지금 모델 2번이고 이 기체 이름이 이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밑으로 간다는 얘기고 지금 시간이 6분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4분으로 조정하고 3분이나 4분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스위치는 트레이너 이 트레이너를 누르면 이런 시간이 가고 누르면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서 다른 키를 스로틀 컷, 스로틀 키 컷 이거 스로틀 컷을 해서 저기 시간을 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스위치에서 설정을 하고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레인지 책 요거는 뭐냐면 여기 레인지 책은 지금 수신기가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레인지 책은 뭐냐면 얘가 신호를 레인지 책을 하는 방법은 비행기나 헬기를 켜놨을 때 보통 200m, 300m인데
그 800m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900m인가 800m까지 스펙트럼 조종기는 간대요. 사실 얘들이 공장에서 얘기하기는 1.5km에서 2km 간다는데 그거는 상승했을 때 지면 효과가 없을 때 가는 거리고 지면을 따라가서는 그 스펙트럼 조종기 같은 경우는 900m가 간답니다. 그런데 900m 가서 조정이 안 되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액트를 시키면 30m 내외에서 신호를 약하게 쏴서 제대로 신호가 가냐 안 가냐를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파워 세팅.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AEU 328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 각 나라별 그 주파수가 나가는 세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 이 주파수 세기의 법규가 틀려요. 그래서 그걸 세팅하는 건데 이거는 뭐 건드실 필요 없고요. 이번 뭐 C 프랑스 돼 있고 B US 이건 EU 유럽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타입은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리시버에는 DSMX, DSM2를 쓰는 거고 내가 디지털 서버 속도 빠른 서버를 쓰고 싶다. 그럼 눌러요. 그러면 돌리면 DSM2 only DSM2 하이스피드 리시버 그러면 하이스피드 리시버만 쓰는데 하이스피드 리시버는 디지털 서버만 쓰셔야 돼요. 아날로그 서버 쓰면 아날로그 서버는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서 누르면 설정이 되고 밖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는 뭐냐면 이 액정의 명암 밝게요. 이렇게 돌리면 어두워지고 수치가 낮으면 점점 밝아지는데 좀 어두워지죠. 이렇게 해서 50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카피 앤 리셋. 이게 뭐냐면은 카피는 카피를 한번 예를 들을게요. 카피를 누르면 모델 2번을 카피 투 1번으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1번을 2번을 하고 싶으면 1번에 가서 2번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번에서 내가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번을 하면 하고 눌러서 yes를 누르면 카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채널이나 3번 채널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몰라. 근데 세팅을 배워보고 싶어. 그럴 때 이 기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2번은 뭐 고수나 아니면 뭐 소매점 어떤 샵 사장님께서 해준 거야. 근데 내가 세팅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은데 그걸 건들면 또 가서 부탁해야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2번을 3번으로 카피를 해서 3번을 불러내서 막 만져봐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2번으로 가서 보고 또 3번으로 하고 그럼 또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팅을 배워 나가는 거고 만약에 3번을 뭐 만지다가 세팅이 잘못됐어. 도저히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그때는 리셋을 하는 건데 리셋은 다시 카피 앤 리셋을 가서 2번 내가 2번이 만약에 지금 이게 2번이지만 내가 3번으로 카피했잖아요. 3번이 좀 세팅이 좀 엉켰어. 엉켰으면 그때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카피를 하고 할 수 있죠. 그럼 리셋을 하고 싶어. 그럼 리셋을 누르는 거예요. 리셋을 누르면 진짜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리셋 할 거야. 그러면 yes. 그럼 이게 리셋이 돼서 모든 데이터가 리셋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셋업 리스트가 끝났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adjust 리스트가 나오죠. 그럼 또 누르면 맨 창으로 가요. 이게 창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adjust 리스트가 이만큼 있고 그 밑에 셋업 리스트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DX UI의 기본적인 비행기 메뉴는 이제 설명이 끝난 거고요. 이제 헬기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기 메뉴를 설정할 때 처음에 DX UI를 구매를 하시면 그 처음에 비행기가 떠요. 이때 내가 헬기를 세팅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셋업 리스트를 가면 첫 번째 모델 타입이 나오죠. 그 모델 타입에서 헬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헬기를 바꿔주면 리스트를 누르면 이제 헬기를 바뀌었고 그럼 이제 헬기의 모두 메뉴가 뜨는데 똑같은 메뉴는 생략하고 헬기만 있는 메뉴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네임 아까 설명했고요. 모니터 설명했고 리버스 설명했고 이거 이제 스와시 타입 요거는 이제 헬기에만 있는 거예요. DX U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 스펙트럼 블레이드사의 자이로들은 전부 다 원서버 방식만 지원합니다. 일단 아웃풋 출력을 원서버를 하는데 모든 A3X 자이로나 저희들 AR7200 자이로는 원서버 방식을 인식해서 걔들이 그 서버 값을 들어오면 그 자이로에서
신호를 분석해서 서버 3개로 나눠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항상 원서버 방식이고, 이 자이로나 이 기체 외에 뭐 플라이바 타입의 CCPM 기체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누르고 돌리면 바뀌어요. CCPM 120도, 원서버 90도. DXUI는 2가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는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됐으면 누르면 검은색으로 바뀌면 다시 반대로 돌려서 리스트 누르면 나오죠. 그럼 스로틀 컷,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고요. 듀얼 콤비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누르면 엘러런, 엘리베이터, 러더, F 모드. 헬기에서 이게 가장 많이 써요. 호버링일 때는 좀 둔하게 써요. 아까 기체마다 설정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라이트 모드 노말일 때는 좀 둔하게 쓰죠. 만약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세팅 데이터는 노말에서 듀얼 레이트가 80에 그리고 익스포넨셜 20%를 그걸 많이 써요. 그리고 러더는 듀얼 레이트 80, 익스포넨셜 30, 그리고 플라이트 모드는 100에서 30, 그리고 러더도 100에서 30, 엘로는 엘리베이터 100에서 30, 다 100에서 30 씁니다. 아이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이트 모드로 듀얼 레이트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또 나와서 타이머 이것도 설명했고요. 레인지 체크도 설명했고, 파워 세팅도 설명했고, 모듈레이션 타입도 설명했고, 컨트라스트도 설명했고, 카피 리셋 설명했고, 어저스트 리스트 설명했죠. 그 다음에 트래블 어저스트도 다 설명했고요. 그리고 자이로. 이 자이로가 뭐냐면 일반 소형 헬기들은, 마이크로 헬기들은 자이로 감도 조정이 안 돼요. 근데 MCPX BL은 채널 5번을 활성화시키면 이 자이로 감도가 되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 급은 자이로 감도가 먹진 않습니다. 300급 이상 이 자이로 감도를 설정하는 건데, 아까 이제 자이로 스위치가 이 자이로 스위치를 쓰는데 이 자이로 스위치를 거의 쓰진 않아요. 왜 안 쓰냐? 플라이트 모드에 따라서 RPM이 틀려지기 때문에, 로터 RPM이 틀려지면 자이로 감도도 틀려져요. 그래서 이 스위치는 플라이트 모드로 하겠죠. 그러면 노말, 호버링일 때 몇 프로 쓸 거고, 스턴트일 때 몇 프로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노말이니까 화살표가 여기 있고, 한 칸 더 올리면 여기 오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가서 스로틀 커브. 이것도 스로틀 커브는 돌려서,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돌려서 노말에 가서 누르면 이 창으로 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통 우리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2번 채들이 거의 40%예요. 누르면 또 1이 가죠? 그럼 또 돌려요. 돌리면 수치 올라가죠? 그럼 40%. 또 눌러요. 그럼 노말로 또 가죠? 그럼 또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누르면 또 이쪽으로 와요. 누르면 이렇게 창이 돌아요. 그래서 도는데 갔을 때 돌리면 수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갔으면 또 눌러요. 그럼 보통 60으로 쓰죠, 우리는. 마이크로 헬기는. 6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턴트 키. 스턴트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스턴트 눌러서 4번일 때 눌러서 이거 100으로 만드는 거겠죠. 거의 다 100이죠. 스턴트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100 눌러서 2번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돌려서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치 커브. 이것도 스펙트럼 헬기들은 전부 다, 블레이드 헬기들은 노말만 건드리면 돼요. 다른 거 세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L하고 2번만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가 30 눌러서 2번 40. 타 헬기들은 피치 게이지 껴서 이것저것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나와서 눌러서 나와서 스와시 믹스. 스와시 믹스는 이 기능 거의 쓰진 않는데 되지도 않네요. 그리고 스와시 믹싱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CCPM으로 설정 안 했잖아요. 그죠? CCPM으로 설정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CCPM으로 설정하면 스와시 믹싱이 뭐 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와시 믹싱, 스와시 타입을 설정을 해야 돼. 셋업 리스트에 가서 스와시 타입에서 120도로 바꾸게 되면 이 스와시 믹싱이 뭐냐면 스와시의 트래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와시 타각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어로는 60%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에어로는 60값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둔해. 일반 CCPM 기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축 자이로가 달린 헬기 아닌 일반 플라이바 방식의 헬기에서 이걸 늘리면 에어론이 더 많이 먹고 줄이면 적게 먹어요. 그리고 반대로 에어론을 이렇게 쳤는데 스와시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값을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레버 믹싱. 이것도 거의 안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자이로가 안 좋을 때 피치를 주면 자이로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피치를 주는 만큼 러더 서버의 타각을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믹싱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축 자이로들, 요새 나오는 자이로들은 쓸 일이 없어요. 이거 만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스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헬기 비행기의 기본 메뉴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각 헬기, 각 비행기별 세팅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